자,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이슈면의 주진수 숙수광장 오후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보니까 음성 소리가 좀 작다는 그 글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음성 볼륨 부분들을 조금 높여가지고 제가 이제 녹음 부분을 하고 올려 드린 다음에 중간 계속적으로 일단 PC 말고 스마트폰으로 계속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면 제가 귀가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저는 상당히 좀 잘 들리거든요. 물론 댓글로 올려드리긴 했습니다만 광고는 팟캐스트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음질하고 제 음성 코멘트 부분하고 음성 부분들은 따로따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지금 댓글에 올려드리지 못했지만 카멜리아 님이 좋아요 공유하기 버튼 어떻게 하시냐면, 좋아요 버튼은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 모바일로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송 들으실 때 밑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하트 표시 있어요. 하트 표시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면 좋아요 버튼 안 누르주신 거고, 하트 표시를 누르시면 좋아요 버튼이 클릭이 됩니다. PC 버전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보시면 클릭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유하기 버튼 부분들은 이 주소 부분들 있죠. 주변에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슈변에 주시는 누수공장 메인 화면 위에 보시면 삼각형 한쪽 없는 게 있어요. 인포메이션 I 옆에 보시면 그거 있는데, 그걸 보시면 거기를 클릭을 하시면 카카오톡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쪽에 공유를 하실 수 있는 버튼 부분들이 있습니다. PC는 주소를 복사하셔가지고 가지고 가셔서 카카오톡이라든지 다른 쪽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를 질문이 올라오셔서 먼저 그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시장 자체가 이제 11월 2일입니다. 오늘은 혼조세 부분들이 좀 약간 진행이 좀죠. 각계전투 부분들 원래 장세의 성격 부분들로 좀 돌아갔는데 이런 얘기를 좀 먼저 드려볼까 해요. 다음 주면 이제 옵션 만기입니다. 옵션 만기고, 오늘 아침 이슈맨 주식 뉴스 공장 부분에서 파월이 선정이 좀 돼서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 혹시 테일러가 되지 않느냐 아니면 리스크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발표가 돼서 내일 아침에 좀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은, 미리 혹시 얘기를 드리면 시장에서 원하는 사람은 파월이 맞아요. 미리 이걸 드렸던 것처럼. 근데 시장에서 지금 약간 뭡니까 지수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뭔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요. 뭔가 불안하죠. 뭔가 혹시 뭐가 있나. 근데 항상 보면 우리가 투자 부분에서 가장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전체적인 시장 전체적인 신용 리스크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동반 하락 부분들 하는, 이게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중간중간 이런 이슈로 인해서 단계적으로 하락 부분이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두 가지로 오늘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파월이라는 사람은 비둘기파적인 사람이고, 기존의 연준 의장의 어떤 고압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고압경제의 어떤 정책적인 계승 부분들을 유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자산 축소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면모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 부분들이 달러 약세하고 달러 강세 부분을 만드는 하나의 요건 부분들이 좀 양쪽 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파월 연준 의장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달러 강세보다는 약세 쪽의 가능성 부분들이 높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91달러선,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1선에서 95선 넘어가면 95.5 전후, 95 넘어가서 이 정도 선에서는 한번 챙기시라는 코멘트를 드렸던 이유가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 여기에 이제 이 연준 의장 변수에서 뭐가 또 하나 남아있냐면, 아직 이제 물론 의장과 부의장의 어떤 권한 부분들은 현격하게 차이가 크긴 합니다만은, 지난번에 제가 연준 의장의 시나리오 부분들 분석을 해드리면서 파월이 연준 의장 되고 부의장이 테일러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죠. 파월은 시장이 원하는 사람, 테일러는 공화당이 원하는 사람, 현재 집권당은 공화당. 그래서 이 양쪽의 입맛 부분들을 맞춰줄지,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시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파워를 물론 연준의장이 권한 부분이 더 세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테일러가 들어오면서 이 분위기 자체가 약간 바뀔 수 있는 가능성 보이죠. 여기에 대한 약간의 좀 뭡니까 불확실성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그 코스닥 급락 부분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코스피 급락 부분 나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7월부터 박스권 장세 부분 될 때 박스권 하단에서 한 2번 정도 레버리지를 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대로는 저는 이제 조금씩 일부 정도는 우리가 번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시장이 지수 자체가 상승을 했을 때 해지 차원에서 상승을 했을 때는 시장이 아니 낙폭 부분들이 과했을 때는 레버리지를 관심권에 들어서 시장을 매수하는 것처럼 시간 뭔가는 모르겠지만 오늘 종합지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00포인트 699포인트 거의 근접을 했어요. 그 700포인트 찍었다 치고 코스피도 지금 보시면 2600선이 근접하겠지만 2560선에서 힘 부분들 조금 소진되는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힘들이 소진 부분. 물론 다음 주가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완급 조절 부분에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제 제가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지수는 예전에 우리가 그 주식을 매매를 할 때 매수를 해서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파는 전략 부분들이 하나의 원웨이 방향이죠. 한 방향의 매매 투자 부분을 했다면 그와 반대로 상승일 때 상승 배팅, 하락일 때 하락 배팅 부분들에 대해서 양쪽 다 선물 옵션이나 파생처럼 상승과 하락에 다 양쪽 다의 마인드 부분들은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지수가 급락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레버리지를 어제 시장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는 다 좋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좋으니까 어제 제가 마감 브리핑 부분에서 외국인들은 모든 키를 다 가졌다 말씀드렸어요. 주식을 땡겨도 상관없고 상대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주식을 그냥 여기서 오버슈팅 날려도 상관없어요. 왜?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면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파생 쪽에서 꼬리가 몸통 흔들면서 지금 우리가 거기에 부과될 수 있는 만약 연준 부의장이 테일러가 됐을 때 테일러가 가지고 있는 연준 FOMC의 개혁, 특히 매파적인 성향 부분들이 반영이 될까?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금리 인상 부분들 진행한다니까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테일러는 자체적으로 보면 달러의 강세 부분들을 좀 급격하게 하고자 하는 이런 성향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안 심리 부분들이 통해 가지고 외국인들은 꼬리가 몸통 흔드는 장세 부분 될 수 있을지 패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정말 많은 생각 부분들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중 레버리지 부분들은 지금은 쓰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완급 조절하자고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 드렸어요.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기존 그 레버리지를 쓰지 않고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쓰면 우리가 7월, 8월, 9월 달에 한번 출렁출렁 할 때마다 물량이 털렸죠. 그 얘기는 제가 얼추 잡아도 8번 이상은 얘기를 드렸어요. 예전에 과거에 2007년도 리번 사태 부분이 났을 때 어떤 흐름 부분이 나왔고 이게 박스권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박스권 상단에서는 몰빵, 박스권단에서는 몰빵 손절 이거 한 3번 정도 사이클 타다 보니까 완전 틀려버리고 지수는 2000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 2000 날아가니까 늦게서야 1900선에서 하고 따라 들어갔다가 또 당하고 투자 심리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매일 마감 시황 방송 부분 얘기를 드리면서 물론 지수하고 3000에 대한 예지모 변동사항이 없어요. 단지 뭡니까? 완급 조절하고 가자고 말씀드렸죠. 완급 조절. 그래서 코스닥 레버리지, 그 다음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 관련된 부분을 얘기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반대되는 성향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ETF는 뭔가? 그래서 코스피도 코스닥도 한 두세 가지 상품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코드 번호 정도만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코스피 인버스 114800, 코스닥 251340, 114800, 코스피, 그다음 코스닥 251340 그냥 알아만 놓자고요. 관심 종목에 알아만 놓고 옵션 만기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다음부터 선물 옵션 혹시 만기로 이용해 가지고 선물을 오버슈팅 보낼지 아니면 파생 가지고 여기서 박스권 부분 보내면서 작은 변동성 부분 만들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외국인들 말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우려를 하는 건 뭡니까? 첫 번째 테일러를 만약에 부의장이 인선해가지고 물론 내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뭐 하루짜리예요. 하루짜리.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항상 보면 되든 안 되든 간에 다양한 시나리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 생각은 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냥 생각을 조금이라도 안 하고 그냥 당하는 거하고 이런 사람이 이런 성향 부분들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 혹시 나올 수 있어라고 미리 예상 부분들 하려고 하는 노력 부분하고는 천지 차이에요. 자, 그 부분하고 두 번째,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면 신용잔고가 매일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냐면 200억 정도 늘어나고 있어요. 거의 150억에서 한 200억 사이. 이 정도 늘어나고 있어요. 엄청나게 저한테는 부담스러워요. 엄청 부담스러워요. 뭔가 지수는 전기전자 쪽 실적 다 나왔어. 실적 부분들이 좀 다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기존의 주도주 뭡니까? 바이오, 시밀러, 셀트리온,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 추세에 있긴 하는데 점점점 뭔가 제가 느끼는 부분들 종목군들 보고 있으면 뭔가 힘이 그냥 뭔가 성이 안 차요. 깔끔한 상승 파동이 아니라 조금 뭡니까? 옆으로 좀 지저분한 파동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 부분도 상당히 좀 강해요. 그리고 우리가 바이오테크놀로지 관련된 부분, 그 코스닥 부분들 얘기 드리면서 바이오테크놀로지 신라젠 오늘 10% 급등 나왔죠. 따라가시면 마세요. 개인 투자 영역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매매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장을 판단하는 인덱스로만 보는 거예요. 10% 이상 급등 부분들이 나왔어요. 제가 뭐 한 3주 전부터 그 신라젠이나 이런 HL 뭐 이런 거 코멘트 어제도 코멘트 드렸고 어제 코멘트 드리고 오늘 10% 급등 나왔는데 급등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매매하지 마세요. 개인 투자 초보 투자자들은 올라가니까 좋다고 따라가다가 보면 된통 당할 수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 보면 지금 거의 한 6배, 7배 이상 이미 저가에서 올라온 종목이에요. 그 종목군은 개인 투자에 손대는 거 아닙니다. 선수들의 영역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어떤 느낌이 저한테 드냐면 저는 물론 낚시를 좋아하지 않지만 요즘에 어떤 낚시 프로그램 보니까 미끼가 막 현란하게 움직이면 물고기들이 그걸 보고 막 달라들죠. 미끼가 그냥 죽어있으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있으면 물고기들이 흥미를 안 느끼는데 뭔가 가짜 미끼든 진짜 미끼든 뭔가 살아있어가지고 막 움직이게 되면 그때부터 흥분을 하게 되죠. 물고기들이. 그거 똑같은 것 같아요. 느낌이. 막 저렇게 급등시키니까 오늘 뭐 제가 다른 지인분한테 뭐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신라젠 어떠냐고 매수해도 되겠냐고 라는 그런 얘기들을 몇몇 들었어요. 그 영역 아니에요. 왜? 신용잔고가 지금 여러분들 양쪽 시장이 여러분들 말씀드릴 때 8조 정도부터 스타트 들어갔는데 지금 8조 6천억입니다. 150억에서 200억 정도 늘어났던 게 있죠. 코스닥이 4조 4,600억. 어제 4,400억 됐어요. 그 다음에 코스닥이 4조 4,600억. 그 다음에 코스피가 4조 3,500억에서 양쪽 다 8조 6천억 이상의 신용잔고 부분들이 쌓여있어요. 외국인들한테 만만한 거예요. 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첫 번째가 그런 내용이에요. 리스크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물론 다음 주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은 이걸 통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그 파생 꼬리가 몸통 흔드는 장세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주일 사이 외국인의 매도, 그 선물 매도가 단순하게 그냥 보자고요. 거기에 뭐 합성 부분들을 해가지고 보면 이것은 너무 복잡한 영역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봤을 때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일주일 사이에 만 계약이 넘어섰어요. 만 계약이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다음 주 그래 옵션 만기 지나면 별거 아니에요. 지나고는 별거 아니야. 지나면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전에는 이렇게 매도라든지 어떤 특이성 부분들을 보이면 뭐 할 필요 있나요? 조심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완급 조정할 필요 있다는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변동성 부분이 나오는 선물 매도 부분들이 최근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연준 의장 부의장이 어느 쪽으로 선택이 될 건가? 그리고 세 번째로 외국인들의 이런 흐름 부분들이 나오는데 개인들의 신용잔고 부분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수 자체도 보면 코스닥 700포인트, 오늘 690포인트, 99 정도까지, 거의 89.99까지 찍었으니까, 690 찍은 거랑 700 찍은 거랑 진배 다름없어요. 정확하게 찍어야지 그 찍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코스닥도 보면 밑에 하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630이 플러스 마이너스 때 620포인트 딱 찍고 돌아섰죠. 그거 똑같아요. 그 금방 가면 다 찍었다고 보시면 되고, 정확하게 그 찍어야지만, 이 정답을 1번이라고 꼭 가르쳐 줘야지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라 종합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보는 차트에서 한 10포인트, 15포인트 정도 남아있어요. 남아있지만
매물대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매물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50중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먹을 폭 부분들은 10에서 10포인트 정도 외국인들 차트, 물론 이렇게 10포인트 정도면 소나미 한 번 더 돌리고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기준선 잡아드렸나요? 내가 경기 민감주 대형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5일선, 21선, 최소한 자기가 아는 그 기술적 분석상의 라인 부분을 잡아놓고 이 가격대 하회되면 한번 일단 챙겨놓는 거예요. 모르겠다. 일단 챙겨놓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면 오늘도 지금 오후장에 하나 더 나왔어요. 아침에 제 벤처기업 관련된 부분들 얘기 드렸죠. 원래 이런 부분들은 제 개인 유료 회원들한테만 분석해가지고 제가 디테일하게 드리는 부분이에요. 근데 방송에서는 지금 계속 다 풀어드리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좀 있어요. 하나 더. 물론 기사 부분들 되면서 제가 정리를 하는 부분들이지만 제가 뭔가 이쪽에서 달궈지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아직 미약해요. 이게 군불이 될지 뜨뜻하게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찜질방에서 지질 정도의 군불이 돼서 활활 타오를지, 아니면 올라오다가 온돌방을 데우지 못하고 다시 식어버릴지, 이건 계속 체크할 거예요. 지금 정부정책 관련된 부분에서 벤처기업, 아니 벤처기라든지 이 코스닥 쪽에 연기금의 투자자금 자체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한 125조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정도의 125조 정도 주식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거의 100%죠. 120조가 코스피고 5조 미만이 코스닥이에요. 물론 왜 그 연기금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살만한 기업들이 많지는 않아요. 왜? 코스닥에서 지금 계속 뭡니까 코스피로 상장 이전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부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톡옵션 관련된 부분 얘기 드렸죠. 그런데 플러스 알파로 그 연기금 쪽에서 이 코스닥 쪽에 투자 부분들을 확대하는 자금 부분들을 좀 늘리는 이 방안 관련된 부분들을 11월 달 논의를 하고 한 12월 정도 발표할 가능성 부분들 켜주고 있어요. 계속 군부를 좀 떼고 있죠. 군부를 좀 떼고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 신년효과에 상당히 밀접한 반등세 자체가 강하게 이슈 모멘텀 부분들이나 정책적인 부분들이 강하게 반등을 하는 장세고, 통상적으로 보면 11월 달과 12월 달 이 중순 정도까지는 보면 실적 발표가 끝났죠. 실적 발표 지금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어요. 마무리 돼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 12월 중순, 그 다음에 12월 말 정도 되면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죠. 그 전까지는 약간 뭡니까 공백 상태가 있어요. 공백 상태에서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컸던 케이스들이 제가 20몇 년 정도 매매를 하다 보면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완급 조절 하시기를 좀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리고, 무리하지 맙시다. 이 돈 부분들을 나중에 또 다시 쓰고 싶어서 지금 이런 강조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 잘 체크해 주시고, 오늘 아까 그 좋아요 버튼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 오른쪽 상단에 하트 표시 부분들 보시고, PC 버전 같은 거, 근데 대부분 모바일 보시니까 모바일 쪽에서는 하트 표시 부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방송 에피소드 누르시면 오른쪽 그 방송 제목 오른쪽에 하트 있습니다. 하트가 공란이 없을 때는 좋아요 버튼이 안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 공유를 하시려면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자체를 공유를 해주시면 돼요. 메인 에피소드 페이지 모바일 버전을 설명드립니다. 상단에 삼각형인데 옆으로 오른쪽이 닫혀져 있던 삼각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르시면 공유할 수 있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텔레그램이라면 여러 가지 선택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선택을 하셔가지고 전송해 주시면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이 다른 분들에게 많이 전달해 주면 될 수 있습니다. 과거로 보시면 마지막으로 그 7월달, 8월달에 그 일본 사태 이후에 박스권 상단 부분 얘기를 여러 번 드렸었죠. 참 많이 안타까웠어요. 저도 물론 그때는 그걸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면 워낙 변동성 자체가 컸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가 크나 지나와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컨트롤 하는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걸 나중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계속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또 다른 내용이 뭐가 있는가를 계속 분석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제가 그런 케이스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해드렸던 내용이고, 이런 공유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도 혼자만 알고 계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금요일
11월 2일 이수면의 주식 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